안녕하세요. 필사직생입니다. 오늘은 저평가 유막 바이오텍 4편으로 지노맨 컴퍼니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산정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최근 굉장히 핫한 회사죠. 개인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진 않았는데요. 지노맨 컴퍼니를 조금 공부해 보면서 관심이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현재로 보면 지노맨 컴퍼니가 마이크로바이옴의 대장주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영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본 영상은 일개 개미의 판단과 생각일 뿐이지 절대 정답이 아닙니다. 주식의 매수와 매도를 권하는 내용도 아니고요. 더더욱이 개미 꼬시기 역시 아닙니다. 저의 확증 편향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정보 공유 차원에서의 영상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빌 게이츠가 2019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향후 세계를 바꾸게 될 세 가지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면역항암제, 알츠하이머 치료제, 마이크로바이옴인데요. 지노맨 컴퍼니는 그 중에서도 면역항암제와 마이크로바이옴 두 가지나 해당되는 기업입니다. 제가 바이오 기업 투자함에 있어서 뒤늦게 깨달은 것은 이런 쪽에서도 이제 트렌드가 있다는 건데요. 그런 트렌드에 뒤떨어진 약물은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받게 되고 트렌드인 약물은 임상 초기 단계라고 해도 주목받게 되더라고요. 면역항암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지속적인 유망 트렌드였고요. 마이크로바이옴 역시 조만간 트렌드가 오지 않을까? 이런 빌 게이츠의 발언을 빌어서 한번 예상해 봅니다. 사실 저평가 유막 바이오텍 시리즈를 하면서 회사 선택 기준을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중에 중요 포인트였던 부분이 시가총액입니다. 이제까지 비상장이거나 시총 1조 미만의 기업들을 소개해 왔는데요. 그런데 지노맨 컴퍼니는 최근 급등을 하면서 이미 시총이 1조가 넘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그 기준에 못 미치긴 하지만 시총 외에서도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고 지금 급등한 이후 빠지게 되더라도 향후 더 높은 시총이 충분히 기대가 되기 때문에 여전히 저평가라고 생각되어 준비해 봤습니다. 지노맨 컴퍼니는 배지수와 박한수 이 두 분의 서울의대 출신 의사 두 분이 각자 대표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표를 포함해 핵심 인력을 보더라도 이 회사의 석박사 이상의 비율이 높으며 의사와 약사가 다수 포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이오 기업에는 개인적으로는 의사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약물 개발에 있어서도 의사로서의 시야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학계에서도 회사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파이프라인이 강점인 회사라고 미리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제부터 개별적으로 하나씩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둘로 나누면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신약과 신규 타겟 면역 항암제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쪼개면 마이크로바이옴 면역 항암제와 신규 타겟 면역 항암제 그리고 뇌질환 및 피부 대상 마이크로바이옴 약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파이프라인 소개하기에 앞서서 마이크로바이옴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인체에 서식하고 공생하는 미생물인 마이크로바이오타와 지놈의 합성어입니다. 인체 마이크로바이옴의 수는 인체 세포수보다 2배 이상 많고 유전자는 100배 이상 많기 때문에 미생물을 빼고는 인간의 유전자를 논할 수가 없어서 제2의 지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은 유익균과 유해균이 생성되는 원리와 질병 간의 연관성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약 개발 연구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것은 GEN001이라고 불리는 면역항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입니다. GEN001은 단독요법보다는 타 면역항암제와 병용요법을 추진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약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보자면 건강한 장에서 분리동정한 락토코쿠스 락티스를 균주로 해서 대칙세포, 수지상세포, 그리고 T세포 반응을 활성화시키는 경구투여 약물로 개발하고 있는데요. 체내 선천 면역 및 적응 면역 활성화를 통해 PD-1, PD-L1 억제제 내성 및 불응성 고형암 치료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타 면역항암제 병용약물 대비 부작용이 적다는 게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미국 및 한국에서 일상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작용 기전에 대한 설명은 내년 초, 이제 올해죠. 올해 초 메이저급 저널에 논문이 게재된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네이처가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해 봅니다. 이거 역시 하나의 이벤트도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기존의 면역항암제가 이미 시장에 대세가 되고 있는데 왜 굳이 새로운 면역항암제가 필요할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에 대세가 되고 있는 면역 항암제들도 전체 암 환자 중에서 소수만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부분 각종 암종에서 20% 정도로 낮은 반응률을 보이고 있는 터라 병용 투여를 통해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용 투여 시에는 단독 투여보다 더 많은 부작용을 호소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시장에서는 대략 80% 정도 되는 비반응군을 위한 효능 면에서도 대안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병용했을 때 높은 부작용을 해결할 만큼 높은 안정성을 가진 약물도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언맷 메디컬 니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현재 많은 항암제 빅팜들에서 이런 언맷 메디컬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서 병용 연구를 위한 파트너십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노맨 컴퍼니의 GEN001 동물 실험 결과입니다. 쥐에게 실험한 결과인데요. 왼쪽 그래프를 보면 튜버 볼륨을 통해서 봤을 때 단독 투여에 있어서 GEN001은 PD-1 억제제와 비슷하지만 조금 더 낮은 결과를 보였고 GEN001과 PD-1 억제제를 병용했을 때 확실히 이 파란색 그래프를 보면 훨씬 더 유의미한 효능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성 평가에 있어서도 대조군 대비 더욱더 안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러한 동물 실험만으로도 시장에 관심을 받고 글로벌 기업과 협업하고 있는데요. GN001의 동아시아판권은 LG화학에게 기술 이전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관심을 끄는 건 글로벌 빅팜과의 협업인데요. 미국과 유럽에서 화이자 머크, 그리고 여기 머크는 독일 머크입니다. 독일 머크와 함께 개발 협업을 맺었습니다. 화이자의 발벤시오를 무상으로 공급받게 되고, 그리고 병용 투여를 이제 임상하게 되면서 이에 따른 경제적 효익만 최소 100억 원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초기 임상부터 빅팜과 협업하게 되어서 개발 노하우를 얻게 되는 장점도 있고요. 결과에 따라서는 글로벌 기술 이전이 가능하게끔 계약서에 명시해 놓았다고 합니다. 이 슬라이드에는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 마이크로바이옴 개발 중인 회사가 500여 개에 이르는데 그중 의약품 수준의 임상을 진행하는 회사는 약 30개 정도이고요. 글로벌 제약사와 딜을 체결한 기업은 그 중에 단 9개 회사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노맨 컴퍼니는 아시아에서 유일한 글로벌 딜을 체결한 마이크로바이옴 회사인데요. 충분히 이것만 봤을 때도 국내에서 마이크로바이옴 대장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 개발 계획은 2023년까지 일상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중간 결과는 올해 2021년에 알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결과에 따라서 이제 임상 이상에 이제 진행할 예정이고요. 글로벌 기술 이전은 2023년과 2024년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파이프라인은 GENA104라고 불리우는 신규 타겟 면역 항암제입니다. GENA104는 병용요법이 아닌 단독요법을 목표로 두고 개발하고 있는 항체의약품입니다. 항암제는 종류가 엄청 많고 또 다양한 부분을 타겟으로 합니다. 앞서 말했듯 현재 면역항암제 불응 환자를 위한 항암제 시장에서 차세대 면역관문 억제제의 필요성이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폐암 또는 흑생종 같은 이제 일부 암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암은 여전히 면역관문 억제제의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기존 경로가 아닌 새로운 신규 타겟으로 하는 이 면역항암제는 개발됐을 경우 그 가치가 상당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GENA104는 암세포에 발현하는 GCIP104라는 신규 타겟을 기반으로 하는데요. GENA104가 GCIP104 립세터에 이제 결합하지 못하도록 하고 T세포 활동을 유도하여 암세포를 사멸하는 기전을 하고 있습니다. GENA104는 앞서 설명했듯 GCIP104가 발현되는 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법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GICP104 신규 타겟을 대상으로 해서는 다른 PD-L1에 비해서 높은 면역 억제력 및 우수한 항암 효과를 이미 확인했고요. 용량 의존적으로 면역 항암 효능이 증가했다는 것도 실험을 통해서 밝혀냈습니다. 2023년에 임상을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미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GENA104의 세포주 개발부터 공정 개발, 시료 생산에 이르는 위탁 개발 전 과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맺은 바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파이프라인은 SB121이라고 불리우는 뇌질환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입니다. 미국의 사이어토 바이오사이언스를 인수해서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뇌질환 치료제로 SB121 파이프라인을 획득했는데요. 이를 통해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자폐층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주신경을 통한 자극 전달을 통해 옥시토신 증가 및 LTP를 유도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사회적 행동 조절이 가능하길 기대하면서 자폐증 치유에 효과가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FDA를 통해 미국 일상 IND를 승인받은 상황입니다. SB121은 장내 상처를 완화해주고 혈중 옥시토신을 높여주는 것을 이미 확인했고요. 일상을 통해서 인간에게도 효과가 있는지 알아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폐증 시장 역시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인데요. ADHD 시장을 이제 참고해보면 기존 약이 없다가 혁신 치료제 출시 후 급격한 시장 상승을 가져왔는데요. 자폐증 역시 SB121이라는 혁신 신약이 출시를 하게 되면 자폐증 시장 규모를 겨냥할 수 있을 만큼 큰 시장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폐증뿐 아니라 2021년 상반기에 신생아 괴사성 장염을 대상으로 IND 신청 예상이라고 하는데요. 파이프라인 역시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이 많기만 하다고 좋은 게 아니라 경쟁력이 있어야 되겠죠. 지노맨 컴퍼니가 개발하는 모든 파이프라인은 모두 퍼스트인 클래스를 목표로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시장의 언맷 니즈를 정확히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약이 성공했을 때 얘기겠죠. 이 슬라이드는 공모 당시 슬라이드인데요. 이미 시총이 1조가 넘었습니다. 비슷한 임상 단계의 다른 항암제 제약사와 시총을 비교해 봤는데요. M사는 왠지 매드팩토로 보여지고 G사는 제넥신 그리고 A사는 ABL 바이오로 보여집니다. 모두 시총이 1조에서 3조까지 올라간 것을 보여주는 슬라이드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국내 다른 항암제 회사를 비교하기보다는 글로벌로 마이크로바이옴 경쟁업체를 보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글로벌로 마이크로바이옴 경쟁업체를 보면 현재 세레스라는 곳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선두기업이라고 보면 되는데 현재 시총이 2조 2천억 정도 됩니다. 항암제는 전임상 단계에 불과하고요. 그 외에 엔테롬이나 이블로 그리고 포디파마나 베단타 같은 곳들은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직 비상장이거나 시총이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반대로 그 얘기는 아직 시장의 트렌드가 안 왔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노벤 컴퍼니는 현재 글로벌 마이크론 바이오 회사와 비교해도 뒤처지는 상황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글로벌 기업 성과에 따라서 지노벤 컴퍼니가 긍정적인 시너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에 대한 붐이 오지 않았지만 빌 게이츠의 기조연설에서도 알 수 있듯이 향후 트렌드가 될 잠재력이 있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그 분야의 대장주인 지노맨 컴퍼니는 글로벌과 비교해 봤을 때도 꿀리지 않는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급등으로 인해 조정이 있을진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지켜보기에 충분히 매력적인 회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